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진수 저자님과 방송을 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번에 불을 이끄는 마음 체력이라는 쓴 저자 나진수라 그럽니다.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삶에 들어간 거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년 동안 많은 굴곡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남들하고 결이 좀 다른 투자를 했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아파트나 주택 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고 처음에 월세의 좀 달콤한 맛을 봐서 그런지 이제 처음 경매를 뭐 이렇게 배우고 나서도 월세형 그쪽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제주 먼 데까지 가서 직영 건축을 동업으로 했었고요. 그 외에 제가 한 달 살기에 좀 꽂혀가지고 한 달 살기 숙소, 뭐 오토자 영업,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 이제 뭐 성공한 투자는 아닌데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어쨌든 경제적 자유는 이루셨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 자유를 좀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린 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자유를 많이 누리는 연습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부를 많이 이룬 사람들 여기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분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살았고 제가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4, 5일 동안 수면 시간 다 합치니까 12시간 되더라고요. 이국종 교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금액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최적의 금액만 딱 모아놓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결심이다. 자, 그런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뭐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번 투자 실패하셨다고요? 좀 스토리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투자를 해야겠다 시작하고 이제 경매학원에 등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주택 시장이 워낙 바닥인 시기였어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재택 공부를 따로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엉덩이에 돈 깔고 있는 느낌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그 당시에 되게 비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울 자가를 팔고 경기도 전세로 옮겨가지고 그 잉여 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걸 하면 내가 빨리 회사를 관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그 월세 나오는 이제 용인의 다가구를 하나 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유아교육 쪽 제 사업이었고요. 어린이 체육 이런 거? 유치원? 흔히 말하는 학습지 지사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절대 안 망해. 특히 유아 사교육은 절대 안 망하겠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가 거의 꼭지였던 것 같아요. 인구수나 뭐 이런 걸로 기준해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매출도 낮아지고 순이익도 그냥 조금씩 줄어들으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경매도 그때 처음 낙찰받은 것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월세 받는 걸 시작을 했고 이제 건축 관련 스터디 그쪽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첫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주까지 내려가서 다가구 수익형 건물이죠. 그거를 직영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하고 동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한 2014년도입니다. 제주도 좋을 때잖아요, 그때. 그 당시가 한참 이제 포텐 터지기 전. 터지기 전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 올랐다고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면 시작도 안 했던 시기인데 맞아. 저는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제주 다가구를 졌는데 초심자 행위였는지 좀 되게 무난하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어설픈 자신감이 생겼죠.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강남역 이면도로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숍 이제 오토자 영업이라고 이것도 뭐 강남역인데 그래도 월 100의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동시에 아마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 사유의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럼 아까 한 달 살기랑요? 네, 한 달 살기 숙소도 어쨌든 실패했고 오토자 영업도 실패를 했습니다. 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한 달 살기는 인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왜? 숙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직영 건축 처음 했을 때 그 멘토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건축을 너무 쉽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준공이 안 났어요. 저희는 영업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나니까 뭐 어쨌든 실패를 했었죠. 준공이 안 나는 거는 뭐 건축 그런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건축을 했었어요. 이제 컨테이너 건축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컨테이너라해서 좀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건축 허가라든지 그런 거 뭐 절차가 쉬운 건 아니고 그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정도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그런 모든 걸 철저히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강남 자영업 얘기. 그 강남역에서 카페를 한다. 보통 우리 로망이잖아요. 예, 그렇죠. 세 명이서 하니까 서로 부담도 줄이고 실패도 좀 덜하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떻게 그럴까요? 그것도 딱 1년 만에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1년이요? 딱? 예,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강남역이라 생각하면 그 준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엑셀로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나름대로 그 계산한 거에서 또 보수적으로도 계산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너무 쉽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이면도로에 한 거죠. 나름대로 자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럼? 자리가 일단 그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다 보니까 다 사람 많을 때만 오세요. 거기는 똑같아요. 출근 시간, 그 다음 점심시간 때 테이크아웃은 똑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도 그렇게 매출이 줄 줄 몰랐어요. 여름에 비해서.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니까. 겨울에는 정말로 예, 추운 날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진짜 겨울 매출 보면 놀랄 정도로,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자영업 경험이 없고, 이제 오토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손은 손대도 들어갔고, 수익은 안 나고, 예, 그래서 권리금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신감이 되게 꺾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꺾이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급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때서부터 약간 무리한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리한 투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주식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주식도 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식은 다들 아픈 사람들이 좀 다들 있을 텐데 흔히 그 이제 시장에서 하는 주식은 아니었고요. 저는 네. 사모 투자에서 이제 비상장 주식에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더 과격한 투자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네. 했는데 뭐 공부를 정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보장은 없는데 그쵸. 비상장 주식을 들어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시기에 나오겠다 그런 건 명확히 결정하고 그 기업의 본질보다는 그 메커니즘에 약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였네. 그렇죠. 일상에 들어가서 이상전에 빠져나오고.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갖는 네. 게 그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아니, 바이오 투자의 기본 공식이에요, 원래. 예.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몰빵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그 조급증이 거기서 더해지면서 보통 안 좋을 때 그 다 겹치잖아요. 제가 그때 하필이면 돈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건축에서 어쨌든 수익이 네. 좀 낮고, 그 가족들이 돈도 맡기셨고, 거기다가 이제 어설픈 자신감도 있었고, 네. 거기서 몰빵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몰빵이 들어갔던 거. 엑스로는 제일 컸던 투자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줬던 게 비상장이었었다. 네. 크게 실패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크게 확신을 걸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확실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확실하지 않은데 많이 걸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확실하다 생각했던 거에서 큰 실패를 거뒀을 때 그때 오는 충격은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이 정신적 데미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떡하지? 그 심정까지 갔을 건데. 맞아요. 어떻게 복구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적으로 복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인드적으로? 둘 다. 둘 다. 네. 솔직히 지금 돌아보고 나면 크게 뭐 돈 번 것도 아니지만 크게 손해 본 것도 아니다. 당연히 단기로는 아니고 장기로 갔을 때 네. 제가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기간에서 쌓였던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경제적으로는 그냥 비슷비슷하지 않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마련하는 게 있다. 네. 마인드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급증 생기고 한번 크게 말아먹었잖아요. 예.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때 이제 옆을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와 진짜 돈을 많이들 버셨대. 바닥인 시기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운에서 열심히 하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운이 좋아서 하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진짜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냥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극한 자기 혐오에 빠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일단 이제 거기서부터는 경제적 문제는 쪼기로 사라졌고, 그쵸. 이제 진짜 그 늪에 빠진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걸으면서 많이 치유가 됐었고요. 그럼 걷는 거랑 또 뭐 어떤 게 걷는 거, 도움이 그러니까 될까요? 예. 자기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걸 일상으로 해봤는데 걷는 거라든지, 뭐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책 많이 읽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렇게 조금 느끼시는 분들은 꼭 주위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제가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뭐 어떤 투자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는 부동산 쪽에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시세 차익에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토지 쪽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욕심만 안 부리면 특히 지금 같은 하락 기장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어쨌든 소액으로 들어갔고 가장 기본에 충실했고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세스라든지 기본에 충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려운 장이어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면은 좀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예. 뭐 땅만 좋으면 나중에라도 이건 또 기회 되면 하니까 이제 제주도 땅이라든지 결국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원형지를 딱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토지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벨로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기업적 디벨로핑은 아니더라도 이제 토지를 사서 이제 예전에는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 부지 같은 거 사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이자 같은 거는 그 공장 수익으로만 충분히 만회했으면 토지는 결국은 상승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자본주의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자유로 가려면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처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재테크를 하기 이전부터 이제 뭐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그걸 해서 아마 그쪽에 약간 신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제 좋은 시기에 초기에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시고 나서도 별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은 부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 중용 균형,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경제적 자유인하면 경제적 부가 커지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지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하고 그 자유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는데 뭐로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게 자유 연습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2014년서부터 코로나 직전까지는 매년 한 달 살기를 갔었어요. 그때 매년 한 달 살기를 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가냐. 일단 돈의 문제는 떠나서 시간의 풀어. 문제. 그냥 풀어. 시간은 어떻게 내지? 근데 물론 저는 그 얘기는 하죠. 제가 가장 답답했던 거는 이제 월급쟁이들은 무조건 나는 월급쟁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와님 한 달 살기 어떻게 해요? 하면 이게 진짜로 제가 뭐 대충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어떤 어폐가 있냐면 제가 그냥 하시면 돼요 하면 대부분은 그냥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한 달을 갈 수가 없잖아요. 사표를 내야 되잖아. 일단 한 달 살기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가 꼭 한 달일 필요도 없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그래서 직장 다니면한테 일단 제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년에 일주일 정도 휴가 낼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주말 붙이면 9일 낼 수 있어요. 그쵸. 9일 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신 다음에 요즘 뭐 저가 항공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세요. 그게 뭐 한 달 살기 한다고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간절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 부가 간절하듯이 자유를 좀 간절함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못 간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조금 그거 말할 땐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그러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저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8번 한 달 살기를 제가 했고 6번을 같이 갔습니다. 가족들을 다 4명 끌고 다 갔습니다. 정말 좀 모범적인 아버지시고요. 저라면 혼자 갑니다. 혼자 한 달 살기를 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건 맞는데요. 일단 혼자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는 그 퍼센테이지를 주고 나서. 그렇구나. 가족을 데리고 가는구나. 예, 저는 가족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더 우리 가족이랑 더 재미있고 소중한 시간 보내고 잘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네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살기는 자유를 누리는 연습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평일 낮을 한번 즐겨봐라. 낮술을 먹어도 되고요. 그냥 꼭 목적 없어요. 지금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 저희 노을공원 가도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씩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이 절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임계치, 그러니까 그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십억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최소한의 임계점은 넘으셔야 돼요. 자유 마인드도 준비하시면서 경제적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도 좀 하셔야 된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쫙 듣고 나니까 이번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 했을 때 내가 너무 또 돈에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를 이끄는 마음 체력 라진수 저자님 만났고요.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좀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내년에 내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